4월 17일이고요. 목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88TV에 계신 분들 어서도 오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볼게요. 형꾸준님 어서 오세요. 나디아 킴님, 그리고 망한집 마디 삥뿡님. 오, 삥뿡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네. 부자 이글루님, 원태호님, 비싼 사람님, 수희님, 끝내주는 인생님, MG님, SKSMS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요? 네. 미루님, 얼음골님, 대제비제이님, 긍정의 힘님, 양봉부자, 양봉부자, 팜스톡? 이 필명 바뀌었네요? 네, 원래 업자였잖아요. 그죠? 업을 부로 바꿨어. 괜찮네요. 양봉부자. 발칙한 생쥐님 어서 오시고요. 네. 흥한집 막내 삥뿡이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 다음에 정지행님, 문영민님, 시몬스님, 미소돔님 반갑습니다. 찌구리님 어서 오시고요. 이경춘님, 경리님, 네, 황금우주님 반갑습니다. 차리님도 어서 오세요. 연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퉁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이게 지금 땡땡땡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또 있어요. 네, 좋아요. 일하시면서 또 방송 들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장이 좋았는데, 왜들 그렇게 또, 네, 기분들이 안 좋아? 네, 장이 좋았잖아. 장이 올랐잖아요. 오늘 시장 올랐잖아요. 삼성도 오르고, 하이닉스도 오르고, 현대차도 오르고, 기아차도 오르고, 뭐, 방산도 오르고, 바이오도 오르고, 2차전지만 떨어졌는데 2차전지 갖고 있어요? 설마 이런 종목 갖고 있는 분 안 계시겠죠? 오늘 하한가 간 거 이름이 뭐였죠? 이상한 거 이름 있잖아. 그거 찾아봐야 되나요? 그거 요거를 한번 봐보자. 이거 혹시 갖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거? 브릿 이름도 되게 어렵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네. 야, 이 위험한 주식은 진짜 위험하다. 그죠? 근데 1,400원에서 9,200원까지 무지막지게 올랐었네. 근데 하한가가 지금 하나, 둘, 세 방.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네. 소형주가 많아서 오르는 건 좋습니다. 네. 김MJ님 어서 오시고요. 수덕지기님도 반갑습니다. 이순희님 어서 오세요. 네. 야,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네. 네, 애매하다. 네. 어제 빠진 거에 반밖에 안 와서 우울해요? 네, 내일 또 오르면 되잖아요. 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장도 어제 빠진 거 다 올려놓지는 않았잖아요. 어제 1.2% 빠졌는데 오늘 0.9%니까. 근데 오늘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주 쪽에서 완전히 이제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올라간 게 아니고 뭐 방산주나 또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좀 골고루 올랐다고 봐야 됩니다. 네, 골고루. 리주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금씩 다 올라간 거라서 네, 뭐 그런 부분에 보셔야 되고 뭐 지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네, 언제나 똑같죠. 다들 똑같아요. 왜냐면 2022년도로 회귀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때 그 기분이지. 내가 2년 동안 뭐 했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부터 떨어졌는데 요때도 열받아 그랬는데 좀 회복이 됐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네, 열받아 회복될 겁니다. 회복이 되면 또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죠. 항상 중요한 건 이거야. 여러분들이 현재의 상황을, 이지민님 어서 오세요. 현재의 상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죠. 네,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이냐. 자, 우리 그림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물이 절반 정도 담겨 있었어. 담겨 있는데 이걸 보고서 아이고 물이 반밖에 없네. 이야 물이 절반이나 있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생각.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올렸던 커뮤니티 그림에는 뭐가 있었죠? 네, 이렇게 물 속에 더러운 물이 있어요. 더러운 물이야.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바꾸려면 여기다가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돼. 근데 이만큼 부어서는 정화가 안 되겠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부어서 얘네들을 밖으로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얘네들을 뭐라고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과 새로 넣는 것을 긍정적인 생각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은 물이 더럽다라고 느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시장이 더럽다. 네, 시장이 더러워. 힘들다. 네, 그런 생각들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이런 그 부정적인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입력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통 안에 더러운 생각들이 가득 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생겨나는 감정들이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지쳐요, 힘들어요, 더러워요, 떨고 싶어요, 뭐 다 떠나고 싶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누구처럼 어제도 떠난다는 거 안 떠나신 분이 있어. 네, 매번 이런 생각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물은 더 탁해지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시장을 객관적으로 봅시다. 저점에 왔어. 저점에 왔을 때마다 매수를 꾹 참고 했는데 그때마다 공포스럽게 했어. 근데 그럴 때마다 매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됐었죠? 주가는 계속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왔을 때 내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그러지만 오히려 매수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결과물이 좋았다는 얘기죠. 물론 올라갔다 또 떨어져.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쳤던 것보다 자, 매수를 여기서 또 해줬어요. 올라갔다가 떨어졌어. 하지만 내 평단가는 밑에 있잖아요.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어. 하지만 내 평단은 더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2022년도 요때 비슷하잖아요? 네. 2023년도 여기 요 저점일 때보다는 계좌 상황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죠? 저렇게 맨날 와가지고 3전 어떡하냐고 저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잖아.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왜? 뭐 때문에? 왜 어째서 저런 질문을 계속하는 것인가? 미스테리가 아닙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의 계좌는 더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신이 안 나는 걸까? 왜 신이 안 날까요? 왜 즐겁지 아니할까? 왜 나는 항상 아닌 것 같을까? 왜 그럴까? 그죠? 여러분의 계좌는 분명히 좋아졌어요. 1년 전보다. 2023년도보다. 그때보다 더 좋아지지 않았다면 내가 주식을 중간에 던졌거나 또는 다르게 매매를 했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서 더 매수를 잘못해가지고 평단가가 더 올라가 버렸거나 그랬을 경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매매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상대로 했다라면 괜찮아졌을 텐데. 또는 정상대로 왔다면 내가 계좌가 지금은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게 아니고 야, 그때 이만큼 내려왔는데 그때 샀더라면 대박이었어. 그때 샀더라면 수익을 빵빵하게 터졌을 거라 생각해. 좋아졌었던 거라 생각해. 그러면 수익이 났었던 구간에 분명히 내가 살아 있었잖아. 그죠? 그럼 이 수익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밑에서 샀을 때. 밑에서 샀을 때. 그럼 지금이 또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럼 또 이런 거 볼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나는 고민을 또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예요. 아니, 아무리 많이 망가진 계좌도 괜찮아요. 타이밍을 잘 맞추면 돼.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돈이 없다는 거거든요. 돈이 없다는 거.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지. 아, 밑에서 더 사면 좋겠는데 돈이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요. 항상 이런 분들이 있죠. 모든 걸 다 갖춰놓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 완벽주의자. 자, 주식 투자는 1000만 원 이상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닙니다. 100만 원만 있어도 됩니다. 10만 원만 있어도 됩니다. 하려고만 하면 다 하지. 그잖아요. 그 다음에 매달 10만 원씩 넣는 사람과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주식을 안 사고 기다리는 사람과는 나중에 1년 후, 2년 후에 차이가 많이 나요. 응?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서도 오세요.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바꿔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큰 저수지에 물이 더러워. 저수지 물이 더러워요. 그러면 뭐 동전 나부랭이 몇 개 집어넣는다고 이게 깨끗해질 리가 없잖아요. 생수 500ml 갖다 붓는다고 물이 깨끗해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다면 적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다. 적은 시간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 긴 흐름을 보셔야지 돼요. 긴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야. 시장이 결국에는 우상향을 해서 많이 올랐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이때 기억을 떠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 기억 떠올리는데 뭐밖에 없어? 매수한 기억밖에 없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작년 8월의 기억을 떠올리세요. 제가 떠올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계좌의 신고가잖아요. 여러분이 계좌 신고가 다들 났었죠? 계좌 신고가. 마이너스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고 바로 이거구나! 라고 했었잖아. 근데 이 계좌 신고가의 그 짜릿한 순간이 아니라, 그래 이때 내가 매수해가지고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개고생하는 거야! 네? 그죠? 이런 거 아니야. 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달라진 거야. 야, 밑에서 그래도 사서 모았더니 이렇게 올라왔구나. 이게 아니라 이때 매수해가지고 물려가지고 열받네 이런 얘기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내가 물렸잖아가 아니라 요 밑에서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수익이 그때 대박 터졌잖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기억하는 게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결과물이 달라져요. 어디서도 오세요. 네. 지금 제 방송에서 제 얼굴을 보고 있으면서도 자랑할 게 얼굴밖에 없다는 거요? 망한 집 만지 삥뿡님은 망하는 이유가 있구만. 네. 뭔가 지금 본질을 잘못 깨뜨리고 있어. 호랑이 굴에 앞에 가가지고 어흥 무섭지. 그럼 어떻게 돼요? 호랑이 밥이 되는 게야. 네. 지금 내 방송에 와가지고 성투상한테 얼굴을 들이면서 얼굴 자랑할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참해지지. 네. 처참해집니다. 연예인이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광채가 나는데, 그쵸? 네. 여기서는 절대로 네 얼굴 자랑하면 안 됩니다. 어디 벌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어디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는 것처럼 이 방송에 와서는 얼굴 자랑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수익은 자랑해도 돼. 네. 하지만 얼굴 자랑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자, 주가가 바닥을 찍었을 때, 저점을 잡았을 때, 또는 계속 내려가서 공포스러울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열심히 일하세요. 네. 밑에서 사가지고,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거지. 밑에서 샀을 때 수익이 많이 나더라. 라는 걸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특강은 좀 특별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냥 뇌새김 강의를 들으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뇌새김 강의. 야, 근데 그거를 답변을 하시려고 막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막 채팅을 찾고 그러신 분이 있었다는 거 조차가 진짜 난 너무 놀라웠어. 그만큼 생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아무튼요. 여러분들 힘든 시기에서는 항상 뭘 봐야 됩니까? 이 시점 이후에 나타날 주가의 상황을 보셔야지 돼요. 자, 트럼프의 관세 악재가 굉장히 컸어. 굉장히 컸는데 그 트럼프의 관세 악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많이 완화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안 듭니까? 그죠? 왜 음봉, 양봉, 양봉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거 말고 또 있었잖아. 이것도 있었는데. 내려갔다 멈춰 올라도 있었는데 왜? 하여튼 그걸 더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그건 잘 찾아보란 말이에요. 네. 자, 아무튼
주가가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계속적으로 공부는 하셔야 되죠. 공부는 계속 하셔야 되고 포지션도 계속적으로 잡아 가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끌고 나가세요. 차곡차곡 끌고 나가시고 차곡차곡 만들어 가시면 자, 이런 데에서 매수를 했을 때 내가 결과물이 굉장히 좋았어 라는 그 판단을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판단되죠. 관세가 조금 괜찮을 수도 있겠다. 왜? 왜요? 일본이 지금 가서 사바사바 하고 있는데 왠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괜찮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 전역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바이든도 지금 참다 못해가지고 이 트럼프 이놈 새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 트럼프도 물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상식적인 선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네? 상식적인 선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트럼프를 그냥 죽어라 하고 있잖아. 근데 옛날에 볼커 쇼크라고 아시잖아요. 이 볼커 쇼크 제가 그때 해드렸죠. 연준 의장이었던 이 볼커가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를 20%까지 올렸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때도 볼커 관 들고 와가지고 관짝 시위하고 막 그랬었어. 근데 결국에는 잡긴 잡았거든요. 자,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당장은 미국인들 고통을 받을 거예요. 전 세계인들 다 고통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의 생각대로 계속 밀고 나갔어. 그럼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트럼프고 미국이고 그냥 다 그냥 박살나는 거죠. 미국은 박살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일은 다 질러놨어. 그 똥을 막 군데군데 다 싸놨어. 그래서 트럼프 아웃돼 봐. 그럼 똥 누가 치워야 돼? 미국이 치워야 돼요. 미국이 똥을 치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사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봐야 돼요. 근데 트럼프가 똥을 막 싸놓고 나서 청소부 불렀어. 기다려봐. 다른 나라들이 와가지고 일본 놈이 와가지고 막 그 똥 치워주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당장 똥을 안 치고 있으니까 냄새가 나고 괴롭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상황인데 좀만 기다려봐. 청소부가 도착할 거야.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트럼프가 그걸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트럼프 임기가 4년밖에 안 된다는 거지. 4년 안에 이 똥을 다 치울 수 있겠느냐? 다른 나라들이 와서 똥을 치우려고 할 것이냐? 어떨 것 같아요? 나 거기 너무 더러워서 못 가겠는데요? 나 더러워서 못 가겠는데 그러면 이 똥은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남아있겠죠. 그 사이에 부패를 해가지고 더 그냥 똥파리들 꼬이겠죠. 미국이 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중국은 지금 만만라이야, 만만라이. 만만디지, 만만디. 네. 중국은 천천히 느긋합니다. 왜? 여기는 선거가 없어. 투표가 없습니다. 그냥 진핑이가 계속 갖고 가는 거야. 야,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트럼프 1기 때도 진핑이었는데 2기 때 또 진핑이야. 트럼프가 나중에 사라져도 진핑이는 계속 남아있지. 그럼 어떻게 돼요? 중국은 뭐라 그래요? 인민들한테 참아라. 기다려라. 우리가 이긴다. 그럼 얘네들은 또 그냥 공산당 말밖에 없거든. 막 언론 조작하고 막 그럴 테니까 막 일어나는 거야. 네. 우리가 이긴다. 위대한 중국을 만들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똥줄이 타요, 안 타요? 타지. 똥은 다 싸질러 놨는데 청소하러 안 오겠대잖아. 그 와중에 일본이 이렇게 들어간 거야. 어디 한번 견적 좀 보러 가볼까요?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트럼프가 회의에 참석을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참석을 할 생각이 없었지. 근데 뭐 똥 치우러 왔다고 내가 직접 가서 회의에 참석하겠노라. 그래서 왔어요. 와서 일본 애들이 이 똥 이렇게 해서 삽으로 퍼담아 갖고 이렇게 치우면 되겠슈?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래 그래. 야, 니들이 늦게 와가지고 어이? 여기 밑에 바닥이 썩었잖아. 이거 똥냄새 어떡할 거야? 이거 바닥까지 다 까고 새로 깔아줘.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방위비, 주일 미군에 대한 방위비까지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적인 것 같아요. 이 시바가 또 가겠다. 네, 이 시바, 네, 일본 총리 아시죠? 네, 이 시바가 또, 네, 미국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협상 무드가 아주 무르익고 있습니다. 네,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지금 서로 브로맨스가, 네, 사랑이 꽃피는 남부가 되고 있죠. 네. 자,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가는 거야. 다음 주. 다음 주에 우리가 가는데, 우리도 이 항목이 똑같습니다. 방위비. 그 외에 뭐 통신망 뭐 그 사용료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또 따로 있죠. 이 방위비가 또 있어. 일본은 어떤 것 같아요? 주일 미군, 주한 미군 이게 다를 뿐이죠. 자, 근데 일본은 지금 미국한테 사바사바를 많이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쟤네들 한번 살펴보면서 가자.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을 이용한 뭘 하고 있다? 동맹국을 이용한 약간의 마케팅이죠. 네. 자, 지금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게 일단은 상호 관세는 유예가 됐어요. 면제가 아니죠. 유예입니다. 유예. 네. 저는 이름 그대로 부르는 거예요. 네.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90일간 상호 관세 유예. 그 다음에 10% 보편 관세는 다 매기고 있는 거고요. 전 세계가. 그런 상태에서 중국에게 지금 145% 네. 관세를 매겨놓은 상태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뭘 해요? 동맹국, 우방국이죠. 네. 우방국 빅5입니다. 빅5. 빅5 들어와.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뭐라고 보여줘요? 협상을 잘하면 상호관세 없는 걸 내가 보여주겠어.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마케팅이냐면 전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주목을 하고 있다고. 트럼프를, 미국을, 협상을. 왜냐면 관세가 지금 미친 듯이 나왔단 말이에요. 미친 듯이 나왔어요. 근데 처음부터 트럼프가 힌트를 준 게 있잖아요. 자, 10% 보편관세 일단 매길 거예요. 대신에 플러스 알파 상호관세를 내가 매기겠다. 무역장벽이나 등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거 협상만 잘하면 이 알파는 없애주고 이것만 남기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든 한국이든 이렇게 우방국을 가지고서 동맹국을 가지고서 협상을 들어가서 이 협상 결과가 좋아졌어요. 정말 이 상호관세가 없어지느냐. 그죠? 죄송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지서도 지지서 나름이에요. 뭐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미국의 의도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방 그 동맹국들 5개 다 들어와 해가지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분명히 얻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미국이 분명히 얻는 게 있어야 돼요. 뭐 방위비를 냈다든지. 자, 그러면 분명히 트럼프가 이렇게 할 거야. 일본은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것을 줬다. 네, 엄청난 것을 줬다. 나는 그래서 걔네들 관세 면제해주겠다. 어서오세요. 네. 100판입니까? 좀 이따 봐보세요. 네.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거 벌써 느낌이 딱 오잖아요.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다른 나라한테 매기고 싶은 생각은 지금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슈나 협상용으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목적은 이 10% 관세였어요. 10%만 관세를 걷어도 충격이 별로 안 오는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다? 적자폭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누굴 불렀다고? 동맹국. 동맹이라고 부르는 나라를 불렀어. 이게 뭘까요? 얘네들은 우리에게 무조건 협력을 할 만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네들의 그 트럼프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알을 꽉 쥐고 있는 거지. 알을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거야. 너 그 말 안 들으면 꽉 더 한다 이거 있잖아. 네. 무슨 알인지는 알려드려도 되죠? 네. 파이어 에그. 네.
파이어 에그를 꽉 쥐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응? 그러니까 미국이 이 파이어 에그를 꽉 쥐고 있으니까 어떻게? 야 풀어줘. 야 그러면은 너 나한테 이거 협력해. 알았어. 그러면 풀어주는 거지. 그게 상호관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호관세를 파이어 에그라고 부르죠. 네. 트럼프가 쥐고 있는 이것을 풀어줄 수 있도록 협상을 하는데 동맹국은 여기에 99.9%로 협력합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협력할 겁니다. 방위비 더 줄 거예요 아마. 누구 돈으로? 우리 돈으로. 열받는 거지. 하지만 더 큰 것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뭐 결정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은 무조건이야 지금 무조건. 그래서 협상 결과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협상 결과 잘 될 것이다. 그리고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상호관세 면제. 일본 상호관세 면제. 한국 상호관세 면제. 분명 나올 겁니다.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겠지. 근데 트럼프는 지금 이게 목숨줄입니다. 트럼프가 조금 덜 받으면서 협상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거를 성사를 시켜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때문에. 중국이랑 지금은 교역이 멈춘 상태입니다. 서로 100%씩 교역을 때렸으니까 뭐 가가지고 물건 사올 게 없겠죠. 주문이고 발주고 다 끊겨진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지금 동남아 순회를 하고 있어요.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진핑이가요. 여기도 가서 힐끗, 저기도 가서 힐끗, 이러고 하고 있어요. 이거 왜 하는 거죠? 지금 같은 시기에? 트럼프는 중국아 전화해! 그러고 있는데, 중국은 모르겠고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순방하고 있어요. 왜 순방하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줘. 우리가 이번에 미국 이 새끼들 안 되겠지 않겠니? 야, 니네들 관세 많이 먹었다며? 베트남 날라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야, 니네 이번에 관세 많이 먹었다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 야, 우리랑 편 먹자. 우리랑 편 먹으면 중국 발라버릴 수 있어.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어. 일단은 90일간의 유예를 줬지만 불안한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간은 트럼프 편이 아니거든. 중국 편이거든요. 중국이랑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거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중국에서는 지금 히토류 수출 제한 걸어가지고 방위산업 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히토류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물건을 만드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물론 재고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재고를 쓰면 되는데 재고까지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그래서 우크라이나한테 광물 협정을 통해서 히토류, 러시아한테 휴전에 대한 부분들 해가지고 히토류, 다 이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잘 안 풀려, 러시아도 잘 안 풀려. 그죠? 중국은 이쪽에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 지랄 하고 있어. EU 쪽도 아직은 애매모호해. 트럼프는 지금 어떻다? 시간이 없어. 그리고 매우 조급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유예 조치를 해놓고 나서 자 일단 니네한테 안 먹일게. 대신에 너희들이 지금 목줄처럼 개목줄처럼 차고 있는 그 상호관세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잘 봐봐. 이거거든요. 일본, 한국. 트럼프가 동맹국 우선 협상이라고 얘기한 게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호구5야. 네? 호구5. 그냥 하자 그러면 할 애들. 얘네들하고는 무조건 협상이 된다. 얘네들은 무조건 우리 요구 들어준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받을 거 받고 상호관세 없애주겠다. 이게 호구5예요. 신개념 등장한. 옛날에는 피그스나 뭐 이런 거 있었지. 네, 브릭스 뭐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호구5야. 네. HOGU5라고 하죠. 호구5. 얘네들이 지금 간 거야. 그 호구 원 대장이 일본인 거고. 네, 가가지고 분명히 이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용하자는 얘기야.
아니 뭐 방위비 분담 나가고 뭐 그 더 내고 뭐 어쩌고 하는 거 좋다 이거야. 다 좋은데. 네. 다 좋은데 지금 우리한테 발등에 불 떨어진 건 뭐다? 관세잖아요, 관세. 관세잖아요. 요거를 풀어주면 주가가 뛸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중국이랑 싸움이 붙든가, 뭐 코가 깨지든가, 뭐 이빨이 원펀치 쓰리강령 날아가든가, 뭐 눈탱이가 밤탱이 되든가, 그건 우리랑 관계가 없어. 네. 중국이랑 뭐 다 연합해가지고 일본이랑 같이 싸움박질 하든가, 뭐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만 좀 잘 되면 돼요. 관세만 좀 풀어주쇼.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좀 뜯길지 모르죠. 하지만 주가는 오를 겁니다. 그리고 이 일본과 지금 이 호구5, 이 호구5의 결과에 따라서 상호관세를 풀어주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 EU가 됐던 다른 나라들, 지금 관세 때려맞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뭘 하고 있다? 어떻게 하겠다? 트럼프하고 협상을 하기 위하여 들어올 거란 얘기죠. 그러면 트럼프가 승리하는 구도가 그려집니다. 지금 중국은 캐나다, 멕시코한테도 보냈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한테도 서한을 보냈습니다. 싸우자. 우리나라는 씹고 있겠죠? 일본은 미국으로 바로 날아가겠죠? 네.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위치는 뭐냐? 시장이, 오늘 방송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는 상승 분위기를 타는 겁니까? 자, 지금 우리는 이제 또 당할 것 같고 또 뜯길 것 같으니까 화는 나죠? 근데 이런 거야. 우리가 뚝방길을 걸어갈 때 옛날에는 그 중랑천, 서울의 중랑천이라고 있잖아요. 망한 찐마즈 핑퐁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못했겠습니다. 성투사님 국내 사왔는데 구운 치킨이라 살 안 찌겠죠? 살은 꾸중님이 대신 쪄주세요. 구운 치킨은 살이 안 쪄요. 진짜로. 왜냐? 기름기를 다 빼거든요. 살 안 찝니다. 단백질만 드시면 돼요. 안 찝니다. 드셔보세요. 1일 1닭씩 해도 살 안 찝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전에 중랑천이라고 있었어요. 중랑천이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아침에 걸어서 학교를 이제 걸어 다녔거든요. 학교를 걸어 다녔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시내버스에 안내양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내가 타고 다니면서 없어졌는지,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었어. 그 안내양 있는 그런 그 버스 있잖아요. 안내양 누나가, 네. 타라고. 뭐, 근데 하여튼 중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안내양이 있었나 없었나. 근데 이 버스비가 그 당시에 얼마 안 했는데, 요거를 한번 내가 걸어가면 맛있는 걸 사 먹을 수가 있잖아. 과자를 사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걸 사 먹으려고 내가 중학교를 여기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서는 한 1시간 반쯤 걸려요. 이걸 아침에 걸어가는 거야. 아침에 일찍.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걸어요. 아침에 일찍이요. 그럼 이제 이 버스비가 하나 굳잖아. 그래가지고 요걸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딱 했는데 그날은 마침 용돈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갖고 용돈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깡패 불량배들이 출연하기로 유명한 그 길이야. 근데 이 길을 걸어가기 제일 빨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왼쪽 주머니에 100원, 그 다음에 양말 속에다가 500원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회수권 같은 경우는 어디 그 가방 속에 넣어놨으니까. 네, 그리고 딱 갔는데 마침 아니나 다를까 불량배가 등장한 거야. 불량배 등장해가지고 야! 돈 내놔. 야, 돈 내놔. 왜 이래요? 버스 탈 때 다 안내양 있었지. 지하철 타면 다 선풍기 달려있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지하철 창문도 열리고 다 그랬던 시절에 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지하철 창문도 열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블라인드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이제 그거 뭐냐 햇빛 안 들어 하는 것도 있었고 선장에 선풍기 있었어요. 에어컨 없고요. 선풍기 이렇게 회전하면서 다 알면서. 네. 자, 아무튼 회수권 요즘엔 전자적으로 찍는 거죠. 아무튼 이놈이 와가지고 야, 돈 내놔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죠. 이 새끼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근데 이놈들이 이게 나 돈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안 나오면은 이제 뭐 때린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꺼냈죠. 돈을 왼쪽 주머니에 있는 아까 1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이게 다예요.
그랬더니 이놈이 씩씩대더니 돈 좀 많이 갖고 다녀! 그러면서 100원을 갖고 가는 거야. 이 치사한 놈이. 에? 치사한 놈이. 그래가지고 딱 얘네가 지나가고 나서 어떻게 했어 제가? 아 새끼 그래 다행이네. 100원밖에 안 뺏겼네. 에? 100원밖에 안 뺏겼네. 왜냐면 내가 저기다가 양말 속에다 500원 넣어놨지?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가방 안에는 회수권을 또 넣어놨단 말이에요. 회수권을 옛날에는 이렇게 요런 데다가 이제 그 일주일치를 이렇게 담든가 하여튼 열 몇 장 담아갖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했었단 말이지. 그리고 이게 뭉탱이가 있었는데 이 뺏기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100원만 뺏기고 돌아온 거지. 딱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단 100원 뺏긴 건 열받지만 그래도 양말 속에 있는 500원 가방 속에 있는 회수권 뭉치를 내가 지켰다. 지금 우리 증시가 이거라 생각해요. 이 자식이 바로 트럼프야. 야! 돈 내놔! 에이씨 더러운 새끼. 100원 줄게. 그리고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관세를 지킨다 이거죠. 네. 관세.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열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네.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걸어다니면 걸어다녔지 그걸 뭐 쭉 11개로 쪼개가지고 막 이런 건 안 합니다. 저는 그냥 걸어다녔어요. 깔끔하게. 그래서 옛날에 도남동에서 면목동까지 이게 4시간을 걸어온 적이 있어. 그거 회수권 하나.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인 것 같아요. 회수권 그 당시에 얼마였지? 100원도 안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버스비가 100원도 안 했잖아요. 그냥 그거 아끼겠다고 내가 4시간을 걸어서 아우 지금 생각하면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을까? 그죠?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을까? 그 생각이 지금 들긴 드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야 이거 한번 내가 걸어서 아끼면 이걸로 내가 뭘 사 먹을 수 있든지 아니면 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네요. 오락을 뿅뿅을 한번 더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지.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는 거죠. 네. 너무 웃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4시간을 걸어서 4시간을 걸어서 집에 갔다니까. 그때 10시인가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인가 되니까 집에 들어가더라고. 그래갖고 엄마한테 뒤지고 났어요. 그 도남동 거기 보면은 그거 있었잖아요. 도남동에 보면은 그게 무슨 여상이지? 동구여상. 그죠? 동구여상. 거기 또 아가씨를 만나러 내가 갔잖아. 한성대 입구. 그죠? 한성대 입구요. 거기 옆에 동구여상이 있었어. 거기 아가씨를 또, 아가씨가 아니지. 그 여학생을 만나러. 네. 거기까지 가가지고. 좋았는데. 아무튼요. 네. 그랬었던 추억이 있는 거지. 네. 통행금지 시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려지지 않을 거예요. 왜 거기까지 너무 많이 가시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지금 네? 나이가 33밖에 안 되는 통행금지 알겠습니까? 통행금지 그런 건 모릅니다. 네. 근데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밖에서 막 호루라기 소리 들리고 우리 삼촌이 막 뛰어 들어왔어 집에.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등짝을 막 두들기면서 이 새끼 그랬던 기억은 있는데 네. 통행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딱 거기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딱 거기에 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호랑이가 저를 막 향해 달려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호랑이가 향해 달려오면 저는 팔을 줄 겁니다. 지금 누가 쓰셨잖아. 왼팔을 주는 거지. 팔을 줘 그냥. 네? 팔을 딱 주고서 그냥 어떻게 그냥 팔을 주고 몸을 취해야지. 목숨을 건져야죠. 그놈이 목이라도 물면 어떻게 돼? 죽잖아. 그러니까 팔을 딱 내줘. 그럼 팔을 딱 물 거 아니야. 그럼 일단은 이놈을 공격할 만한 근데 그래도 호랑이는 못 이길 것 같아. 그죠? 그때는 어쩔 수 없구나. 네.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네.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고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전문가 위치가 일반 회사 부장급인가 뭡니까 그게. 전문가가 다 똑같은 전문가지. 뭔 놈의 부장이요. 나는 인턴입니다. 인턴. 네. 인턴 사원. 네. 언제 잘릴지 몰라요. 네. 난 인턴입니다.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질문은 쓰잘데기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관세입니다. 관세. 네, 관세예요. 관세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 관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관세가 해소가 되면 증시가 무조건 오를 겁니다. 미국 증시도 반등할 거예요. 오늘도 지금 보시면 분위기가 괜찮죠. 자, 지금 아마도 오늘 상승 출발하게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자빠지고 막 별 지랄을 다 했어도 관세 해결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건 뭐겠습니까?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트럼프가 모든 나라를 다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에는 관세 10%밖에 안 매기고요. 다른 나라들하고 아주 사이좋게 그냥 상호관세 다 풀어주고 하하호호 히히헤 하고 있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고립될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트럼프는 뭘 할 수 있다? 자기가 100만큼 뺏어올 거를 80만 뺏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트럼프도 지금 급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반 트럼프 시위도 줄어들겠죠? 내년 11월에 중간선거에서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트럼프에게는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3개월 만에 지금 완전 초전박살, 완전 개박살 해놨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나빠지면은 곤란해지겠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한다고 난리야. 탄핵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 수출하면 됩니다. 보내드리면 되고, 뭐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다 난리고요. 머스크조차도 지금 학을 띄웠잖아요. 머스크 이 재수없는 놈도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이거 국가별 관세 이거 조금 좀 완화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거 좀 이거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그냥 지금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겁먹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보다 나쁜 상황이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지 뭐. 그리고 지금 중국과 미국은 지금 힘자랑을 하고 있는 건데 중국 쪽에 붙을 만한 애들이 미국으로 붙어버리면 중국은 지난번처럼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자, 트럼프 1기 때를 트럼프가 잠깐 망각했던 것 같아. 트럼프 1기 때는 어떻게 했어요? 중국만 때렸죠. 중국만 때렸거든. 그 당시에 중국이 힘이 약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도 펄펄 날아다녔어. 중국만 때렸다고. 근데 여기에 피해자는 우리나라였어요. 왜? 반미 감정이 생기니까 사드 같은 거 들어올 때 그냥 갔다가 막 난리를 쳐버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미 감정이 고조가 되는 상황이었지. 어쨌든 간에, 네. 요거. 중국은 고립되면 어떻게 된다? 또다시 코로나 같은 걸 퍼뜨릴지도 모르지만, 고립되면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못 살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야, 중국어 교육하는 나라들 관세 50% 매겨버린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해요? 물론 불법이죠. 불법인데 지금 마음 먹고 들어오는 것 같단 말이야. 중국한테 정말 많이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타깃은 중국인데 하는 김에 다른 애들한테도 10% 정도는 받아먹자.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받아먹으면 더 좋고. 그래서 사실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시행을 하긴 했어. 그 다음에 바로 뭘 해요? 유예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는 그냥 협박용이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트럼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방국들을 동맹국이라고 표현하고 호구5를 먼저 선정해서 얘네들 상호관세 면제시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우리만 아니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으시란 말이에요. 버티시란 말이에요. 미국 증시는 못 올라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국과의 전쟁을 계속하게 돼. 지금 트럼프는 뭐라 그랬어요? 중국 기업들 다 상장 폐지시켜버린다. 미국 행정부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 중국 기업들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거 다 상장 폐지시켜버리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짱을 보겠다는 얘기지. 니네가 꼬리를 안 내려? 강대강 대치예요. 지금 물러나는 쪽이 돼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진핑 못 물러납니다. 트럼프 못 물러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내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형하고 누나가 막 싸워. 그러면 형이 나를 회유해가지고 자기 편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뭐게 해줄게. 나한테 잘해줘. 누나도 갑자기 잘해줘. 아이고 우리 동생 너무 예쁘네. 왜? 나를 회유해서 자기 편을 끌어들이면 유리해지니까. 이해되세요?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해. 그럼 아이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아빠랑 살자, 엄마랑 살자.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 그러면 네. 아빠랑 살자, 엄마랑 살자. 이게 왜요? 유리해지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지금 회유를 하고 있는 거야. 중국은 그래서 시진핑이 동남아 순회 공연을 하는 거죠. 네. 똥꼬쇼를 하겠죠. 네. 트럼프는 호구5를 불러다가 네. 쇼를 여기서 또 하는 거고. 누가 더 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끌면 트럼프가 무조건 불리합니다. 근데 속전속결로 빨리 끝내버리면 중국은 무조건 깨지게 되어 있죠. 누구냐? 이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 생각입니다. 자, 유예 딱 시켜놓고 불러. 아주 잘하고 있다. 원래는 회의에 나가지도 않아도 되는데 오늘 회의에 나갔어. 그래가지고 건설적인 이야기다. 아, 협상 아주 잘 됐다. 일본도 그냥 네 억지 웃음일지 모르지만 웃으면서 그냥 잘 됐어요. 이제는 뭐 바로바로 연락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부터 해가지고 이제 협상 결과는 이번 달 말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3개월 안에 유예를 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럼 시진핑이 더 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다른 나라들 더 퍼석해야 되잖아. 누가 이길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어떻게 해요? 뭐가 되든 해결은 되겠죠. 자, 호구5에 대한 네, 관세 면제만 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트럼프가 지든가 말든가 뭐 다음 정부 알아서 하겠지. 그죠? 우리 관세만 면제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지겠죠. 물론 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특별하게 뭐 그러지 않을 거야. 근데 지금처럼 막 지랄 같은 상황은 아니겠지. 트럼프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위기는 일단 넘어가야지 돼요. 폭풍이 몰아치는데 거기에 우산 하나 들고 기어 나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밖에서 그냥 막 폭풍이 몰아치는데 그럼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그걸 굳이 또 나가요. 밖에 나가가지고 뭘 하겠다고. 왜 나가? 밖에 왜 나가요? 폭풍이 몰아치는데. 그러다 날아오는 간판에 머리 맞고 그냥 정신이 해롱해롱 돼가지고 어디 병원에 실려가고 막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순리대로 가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시점에서 뭔가를 막 이렇게 그냥 급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순리대로 다 여기를 저점으로 잡고 올라가기 시작할 거란 얘기야. 여기에 우리는 또 뭐가 있을까요? 굳이 근데 담배는 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남자들은 음식물 쓰레기, 자, 음식물 쓰레기 폭풍이 와도 음식물 쓰레기는 버려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네, 꼭 나가. 내가 버리고 올게! 네, 그러면서. 그럼 여기 335 모여. 나가면은 그 시간대에 아저씨들 나와 있어요. 네. 그럼 갖고, 나오셨군요. 네, 모여가지고 또 이제 담배 한 대 피면서 얘기하려고. 네. 이런 재미로 사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리죠. 네. 뭐가 해도 나갑니다. 무슨,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아,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올게? 뭐라고? 내가 버리고 올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자, 이런 거 인정해 주자고요. 네. 근데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대선이라는 구간이 또 있죠. 조기 대선이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6월 3일입니다. 6월 3일 날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니까 조기 대선에 대한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 미친 듯이 움직이죠. 근데 정치 테마주들이 어때요? 세종시로 옮긴다는데도 유라테크는 미쳐가지고 빠지죠.
그 올라갔을 때 팔아먹으면 땡큐베리 망창 아닙니까? 그죠? 잘 팔아먹었죠? 네. 누구는 50% 넘게 수익을 냈다던데? 네. 50% 넘게 수익을 냈다는데요. 누구는? 네, 좋으시겠어요. 나는 얼마나 냈지? 저도 좀 수익이 나긴 났는데요. 아무튼 유라테크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빠져버리죠. 이거 갑자기 빠지면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이거. 그죠? 망한 찐마지 핑퐁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못했겠습니다. 성투사님 커버드 콜에 지금 왕창 넣어도 될까요? 오늘 배당이 너무 쏠쏠해요. 내가 지난주에 왕창 넣으라고 했잖아요. 배당 오늘 받았으면 아직 기간이 많잖아. 뭘 지금이요, 지금은. 아니, 그리고 이걸 몇 달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또 물어봅니까? 네? 근데 오늘 배당 너무 좋죠? 그죠? 배당, 괜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이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횡보를 할 때 그냥 계속 매달 받아먹는다. 지난달에도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또 받았잖아. 이번 달엔 더 많이 받았죠? 왜냐면 주식수가 더 많아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에 또 오늘 뭐 세종시 옮긴다 뭐 그 얘기 나오니까 바로 달려 들어갔다가 또 확 물려버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주식 아닙니까? 네? 테마주들은요, 말 한마디에 올라갔다 말 한마디에 자빠졌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거 데리고 와가지고 얘도 테마리 하면서 올라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런 거는 단기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전 세계 대통령으로 보내주시면 코스피 지수 50만 포인트에 도달시켜 드리겠습니다. 초당 상승률 1000포인트씩. 네. 그냥 막 달려버리는 거 50만 포인트. 1초에 1000포인트씩 올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50만 포인트 될 때까지, 50만. 네. 여기까지 갈 때까지 제가 그냥 저를 전 세계 대통령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대통령. 성투사. 세계의 모든 자금을 코스피로. 그죠? 요즘엔 그냥 조금 움직였다 그러면 다 테마입니다. 네, 다 테마야. 다 테마니까, 사실 이제 정치 테마주들은 아무리 움직여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말씀드린 거죠. 뭘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횡보 구간을 길게 가져간다면, 여러분들, 횡보 구간을 길게 가져간다면 특정한 테마나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아닌 이상은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대체적으로 계좌가 잠겨 있다 보시면 돼요. 이럴 때 수익을 내려면 커버드 콜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커버드 콜은 횡보 이후에 또는 주가 상승할 때 괜찮습니다. 주가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죠? 주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분배금을 나눠줘요. 자, 중요한 건 주가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주가 이미 많이 내려왔어요. 저점권이야. 그러면 우리는 손해볼 게 없다는 얘기죠. 뭐 단기적으로 빠지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좀 뭐 한 5%, 6%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 사도 똑같이 떨어지잖아. 그죠? 시장 빠지면 주식 사도 떨어집니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많이 올라갔을 때는 많이 못 먹는 단점이 있지만 이렇게 뭐 지장 치라 갖고 뭐 별거 없을 때 그냥 변화가 없을 때 그때도 계속 또박또박 네 주니까 따박따박 주잖아.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사고 그렇게 하고 오늘 저는 분배금 들어온 걸로 또 샀어요. 분배금 많이는 안 들어왔지만 그거 가지고 그만큼 또 수량 맞춰가지고 또 샀습니다. 그러면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장이 바닥을 기어다닐 때거나 상승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아시죠? 안 피곤해요? 왜일까? 생각보다 얼굴이 좋다고? 그 뭐 옛날에는 썩었습니까? 원래 얼굴이 항상 빛나요. 아시잖아요. 네. 코스피 2000 간다고 상패 안 됩니다. 자, 상패가 되려면 ETF가 상패가 되려면 시가총액이 아주 거지 같아야 돼요. 뭐 한 100억대 막 이렇게. 그다음에 거래량이 안 좋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상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번에 특강 때문에 좀 많이 바쁘긴 했어요. 네. 특강 때문에 제가 새벽에 늦게까지 막 그 영상을 제작하고 막 자료를 준비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주말 같은 때는 다음날 일이 없으니까 네, 일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막 요즘에는
트럼프가 뉴스를 그냥 막 미친 듯이 꺼내고, 막 특강도 겹치고 막 그러니까 일이 진짜 많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강은 오늘로서 끝났긴 한데, 네, 그거를 만드느라고 이번에는 다른 날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 그런 거 막 새벽 3시, 막 4시 막 이럴 때 녹화 뜬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그 핫 이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알고 넘어가면 좋아요. 왜냐면 계속 변화하는 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그때 챙겨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CNBC나 이런 데 가시면 뭐 브레이킹 뉴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뉴스 속보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연설, 라이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네, 시몬스님 글 고맙습니다. 잘해 주셨어요. 네. 근데 요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를 그냥 네, AI가 번역하게끔 만들어주면 동시통역 거의 가능해지거든요. 네. 동시통역을 가지고서 이제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런 뉴스구나.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라이브를 보고 있으면 미국 쪽 특히 새벽 시간 라이브 이런 거 보면은 한국의 언론에서 발표가 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정보를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대응을 우리가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 네 이번에 근데 트럼프 말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진짜 좀 기분 나빠요. 근데 이번 주말에도 괜찮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졸립지가 않았어요. 네 리듬을 타니까 그랬나? 리듬을 타니까 특강도 리듬을 타면서 해야지.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보면 여러분들이 뭐다? 지금 저점권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바닥에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왜냐면 올라갈 일이 까마득하거든요. 언제 가냐 저기까지. 아이고 지겨워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지겨워도 좋으니까 제발 올라가면 좋겠는데 재밌는 건 뭐야? 지금 단체로 수학여행을 왔어. 저기까지 올라가야 된대요. 저기까지. 목표야. 근데 선생님이 대기하래. 어떤 놈이 똥 싸러 갔다고. 똥 싸러 가서 아직 안 온 거야. 이놈이 배탈이 나가지고 똥수관에 계속 들어가가지고 계속 못 나오고 있어. 얘들 반 애들 다 기다리고 있어. 이거지 지금. 이 똥 싼 놈만 치워주면 우리는 이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매수해야 되냐 마냐에 대한 질문은 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그러면은 그런 걸 잘못하면 냥냥 펀치를 맞아요. 냥냥. 그런 거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네. 혹시 특강 들으셨어요? 혹시 특강 들으셨으면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잖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네. 불법이니까 하면 안 돼요. 네. 대신에 뭐 대충 분위기를 보세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를 면제한다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들 계속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트럼프가 무슨 얘기했냐면 자동차 업종을 좀 도와주려고 한다. 예? 자동차 업종을 도와주려고 한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소식이 또 전해지게 되면 네. 그 요소가 될 겁니다. 자, 부품주들에 대한 부분만 관세를 면제해준다 하더라도 완성차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면 지금 부품주에도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가져다가 쓰기가 너무 비싸거든요. 근데 요거 관세를 없애주면 땡큐지. 네.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다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지켜보셔도 돼요. 그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일본이 먼저 들어간 거니까 이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풀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미국장이 올라갈 것 같아요. 미국장이 상승할 것 같아요. 자, 반발 매수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본과의 관세 협상이 잘 돼서 일본이 상호 관세를 면제를 받는 쪽으로 가버리게 된다면 분위기는 트럼프 쪽으로 확 넘어옵니다. 그럼 중국이 더 긴장하게 되겠죠. 자, 일단 그 상황이 되면 다우지수도 반등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할 수 있고요. 일본도 반등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에게 떨어진 발등의 불은 상호 관세거든요. 그리고 협상에서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할 정도의
양쪽 합의가 맞아떨어지고 상호관세를 면제시켜 준다게 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바랄 건 없는 거죠. 그럼 주가는 더 올라가야 될 겁니다.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만약에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미국 증시 상승했다. 그럼 내일은 미국이 쉬잖아요. 성금요일이에요. 성금요일. 미국 애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게 성투사 금요일인데 티난다. 그래가지고 여기 투사를 빼고 성금요일로 한 거야. 내일이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은 미국이 쉬어요. 성금요일. 성금요일에서 쉬는구요. 나무은구님 슈퍼챗 2만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태겠습니다. 남호홍구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금요일이 쉬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내일장, 월요일장까지 우리는 상승 무드를 타게 됩니다. 여기다가 일본과의 협상이 잘 끝났다는 얘기만 떨어지게 되면 증시는 이번엔 저항을 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만 잘 되면 상승 분위기 탈 수 있어요. 조금 더 좋은 조건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대형주든 뭐든 할 거 없이 다 같이 올라간 장이 되면 중소형주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대형주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주가가 많이 내려갔던 종목이나 다 같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만에 하나 삐끗하게 된다든지 뭐 결과가 애매하다든지 뭐 상황이 안 좋다라든지 또 오늘 어제 저녁처럼 어제 아침처럼 어제 저녁인가요? 오늘 새벽처럼 파월이 나와가지고 파월 푸순 없이요.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경기가 어쩌든 저쩌든 나는 금리를 낮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버리면 이제 골 때리는 거죠. 근데 파월은 별다른 얘기 없을 것 같아요. 한마디 했기 때문에. 근데 파월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파월 처음에도 트럼프 만나가지고 그렇게 쪼크를 먹고 그냥 개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끝이 그냥 트럼프로 그냥 일관되게 조져버리네. 참 불쌍해요. 바이든 때가 행복했겠지. 자, 근데 트럼프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 방위비뿐만 아니라 달러 약세를 위해서 환율을 조금 조장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죠? 달러 약세를 위해서. 사실적인 것을 말하면 좋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거짓말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나는 거짓말을 말한 적은 없어요. 사실을 가지고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죠. 시황이고 예측이고 다 그런 거 아닌데, 내가 뭐 트럼프에 대한 결과물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죠? 나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나 사실에 입각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자, 달러 약세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달러 약세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걸 하려고 하면, 달러가 만약에 약화된다. 이건 뭐냐면, 환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달러가 약세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의 수출이 좋아져요. 트럼프가 지금 이거 노리고 있거든. 저한테요? 아닌 것 같은데? 我是韩国人.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망한 찐마지 핑퐁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태겠습니다. 핑퐁님 슈퍼챗 20만원 감사합니다. 20만원 이것은 20만원 같은 2,000원 하하. 아, 누가?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나 중국 사람 아닙니다. 中文说得很棒. 그래요. 좀 합니다. 니, 吃饭了吗? 我的东西啦? 야, 근데 망한지 마지 삥뽕님 이거 괜찮은데
다음에는 여러분들 1,000원씩 하시더라도 슈퍼챗 100만원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런 거 꼭 써서 하세요. 괜찮다 저거. 네? 야 이거 천재인데. 에? 나도 해볼까? 1,000만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송 이 오디오만 듣는 사람은 깜짝 놀랄 거 아니야. 네? 그죠? 아니 사실만 말하는 거하고 사실만 말하면 좋겠다. 거짓말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서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그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알아들을게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네,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네. 종목은 뭐가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이 올라간다 생각하면 일단은 시총이 큰 놈들 위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총이 큰 놈들 위주로. 주가가 상승하려면 무조건 대형주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든가 뭐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것만 빨리 얘기하고 끝낼게요. 지금 이상한 소리 하면서 끝나고 있어. 질질 끌리고 있는데 안 돼요. 네. 자, 달러 약세가 되게 되면 미국이 지금 수출에서 도움을 얻어요. 즉, 관세는 관세대로 올리고 수출에서도 이득을 얻겠다는 얘기거든요. 일본은 지금 약간 쪼고 있거든요. 달러 약세를 좀 이끌기 위해서 니네 엔화를 좀 어떻게 좀 해보면 안 되겠냐. 어떤 생각나요? 옛날에 프라자 협의가 생각나죠? 이때도 그랬잖아. 달러 팍 죽여버리고 그냥 원화 팍 그냥 해가지고 엔화 강세 팍 만들어가지고 달러 그냥 확 죽여버리니까 처음에는 일본 놈들이 이제 지금은 안 섰겠죠? 네. 특강 끝났습니다. 오늘로서 끝났습니다. 네. 그 당시는 일본이 뭣도 모르고 그냥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그냥 막 그냥 좋아가지고 막 그 생각해보세요. 워낙 강세가 나오면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만들어 그런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뭐 내수 경기가 막 늘어나고 막 그때 막 그냥 막 거품이 막 일어난다면 주가도 엄청 뛰고 막 처음에 프라자 협의가 하고 나서 미국이 망한 게 아니 일본이 망한 게 아니에요. 막 그냥 막 내수 경기 치솟고 막 땅값 올라가고 막 난리가 아니었거든. 경기가 죽인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부터 망가진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프라자 협의 이후에 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다 그 얘기만 하는데 사실 사건의 발단이 여기에 있는 거지. 네 사람들이 마음이 그래요. 뭔가 조금 풀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막 올려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이 다시 한번 또 이걸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다시 한번 이걸 또 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달러 약세를 지금 계속 원하고 있어. 근데 말씀드렸죠. 달러 약세를 어떻게 원한다? 금리 인하나 경기 부양을 지금 못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연준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 통화를 잡아뜨려가지고 자기네 달러 약세를 이끌려고 한다. 내가 이전에 다 해드렸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지금 보면은 하나씩 두 개씩 소름 돋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과 처음 듣는 얘기인데 라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암만 많이 두들겨도 사실 이 자리 밑으로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계속 악재가 두들겨도 지금보다 더 무시막지한 악재가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가면 좋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장이 2,700원 넘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넘어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진통이 필요할까? 가장 유력한 것은 이번 협상을 통해 가지고 상호관세가 없어지는 거. 그러면 괜찮을 것 같죠? 네. 그럼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옥수수 강냉이 씹으면서 나무 뿌리 벗겨가지고 피죽 써먹으면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2년도에 했던 말을 또 해드리고 있잖아. 살아만 남으십시오. 네. 살아만 계십시오. 어차피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서 수익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그 경험은 다 했잖아. 대신에 시간이 좀 걸렸죠. 추가 매수 하신 분들은 더 일찍이지만
시간 그 추가 매수 못 하신 분들조차도 계좌가 플러스로 넘어갔잖아. 이거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더 강력하게 오겠죠. 왜? 지난번에는 맛보기였잖아요. 갈려줘 하다가 말아버렸잖아. 근데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나오지. 그럼 그게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겠다? 기다리란 얘기예요. 어떻게? 커버트콜 같은 거 해가지고 크게 손해 안 보면서 계속 따박따박 이자 받아먹을 수 있는 거, 또는 배당주, 또는 약간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종목들, 또는 완전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거 사시라고. 근데 테마주가 됐든 아니든 간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뭐 한다 계속 잡음이야. 좋다고 그랬다가 나쁘다고 그랬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연병들하고 있어. 그런 것들은 뭐다? 변곡점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반반으로 갈라지면 우리도 반반이 되겠죠? 근데 반반으로 갈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누가 이기든 승자가 나올 겁니다. 중국이 이기든 미국이 이기든 승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끌면 중국이 이겨요. 그 다음에 시간을 끌면서 계속 버티면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을 회유하려고 자꾸 다른 방법을 쓰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방법조차도 안 쓰고 그냥 자존심 내세운다 그러면 미국은 박살나겠죠. 네. 근데 속전속결로다가 지금 미국이 하는 거,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섭외해가지고 우리 호그5 데려다가, 네, 이게 좀 뜯어내면서, 살짝 뜯어내면서 그냥 관세 면제해주고, 그럼 다른 나라들이 막 줄 서가지고 막, 네, 트럼프랑 협상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줄을 막 8천만 명 이렇게 막, 네, 100m, 200m 막 줄 서 있고 막 그냥 우리랑 협상 좀 해주시오. 막 그럼 선물 보내드리고, 옛날에 정승집에 인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줄줄이 서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국 편은 없어요. 왜? 중국 편이 서는 순간 관세를 쳐맞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빠르게 저런 움직임을 만드냐요. 그래서 이번에 이 호그5라고 하지만 사실은 얘네들의 어떤 조건도 살짝 완화시켜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100만원 내라! 한 70만원만 내. 그러면 인정해줄게. 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보기가 중요하거든요. 야! 협상 잘 됐어. 관세 면제해줄게. 그리고 처음에 요거보다 내가 더 완화된 조건에 합의해줬어. 내가 봐준다. 똥줄 탄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저는 이 지금 동맹국 5개 국가의 협상, 요거 2달 안에 다 나올 거예요. 5월달 안에 그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죽느냐 사느냐가 갈라질 것 같습니다. 이거 중국하고 미국하고 서로 간에 교역을 안 하면 둘 다 죽어요. 둘 다 뒤지는 거야. 난 사실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중국이고 미국이고 간에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죠. 누군가 승자는 나올 겁니다. 길게 끌면 무조건 미국이 집니다. 트럼프가 져요. 미국이 진다기보다도 트럼프가 져요. 트럼프가 지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매우 빠른 행보를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가시면 돼요. 왜냐면 이 이후의 상황들은 아직 저도 모르죠. 지금 일본과의 협상이 잘 됐다라는 거 하나로만 제가 여기까지 유추를 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정말로 잘 나오고 관세 면제,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은 이렇게 했으니까 관세 면제해줍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즉시 여러분들 뭘 하시면 된다? 주식을 더 강하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왜? 아, 트럼프의 이 빅픽처가 네, 발동이 됐구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저점 구호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밀려봤자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그죠? 7월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다음 주 어떻게 될지 전 잘 모르겠는데. 아니,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7월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요? 확실한 건 있습니다. 확실한 거. 엄청난 무더위에 고생하겠죠. 네. 에어컨 빵빵 틀고 왜 이렇게 더워?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더울 거야. 매우 덥습니다. 반팔을 입고 다닐 거고요.
네, 얼음물을 마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매일매일 마시면서, 그러겠죠? 네. 여러분들 인사말도 달라질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덥나요? 네. 그렇게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7월 달에 지금 상호관세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뭘 늙어 있어요. 훨씬 젊어 있지. 상호관세가 끝나는 날이 이제 7월 달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5, 6, 7이니까 요때 어떻게 되느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호구5의 뭐 협상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상황을 좀 달리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협상 결과도 틀어지고 막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자멸하길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틀어진다?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움직임이 더 거세질 거예요. 이번에 뭔가 희망을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 상호관세가 없어지는 부분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이번 달 안에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협상 결과물은 이번 달에 나오고 다음 주가 되면 우리나라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네, 이번 달 안에 뭔가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둥천사님, 네, 들어가세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 조금 오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이렇게 들으셨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슈퍼채팅 20만원 감사합니다. 네, 그건가요? 자, 그런데 하셨고요. 내일은 주말장인데, 오늘 미국장이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꼭 명심하시고, 네. 자, 특강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꼭 가서 복습하시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반으로 갈라지면요. 중국이 반으로 갈라지면 별 영향은 없을 겁니다. 네. 중국이 반으로 갈라지는데 뭔 영향이 있겠습니까? 미국이 반으로 갈라도 별 영향은 없어요. 그냥 반으로 갈라지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그냥. 근데 중국이 반으로 갈라질 일은 없잖아요. 네. 그 반으로 갈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뭐 전쟁이라도 하지 않은 이상은.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런 걱정까지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오늘 미국 증시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